이번 시간에는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블로그를 만드는 워크플로우를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블로그를 보통 SEO 블로그라고 하는데요. 왜 검색 엔진에 최적화시키냐?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쓰면 그 글이 검색 엔진에 노출이 잘 될 수 있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SEO 블로그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키워드랑 몇 가지 단어만 입력해서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구글 검색 도구를 설치를 하고 조건문의 개념, 그래서 조건이 이 조건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이 조건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조건문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CTM 프롬프트만 사용했는데 유저랑 어시스턴트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설치할 거는 구글 검색 도구인데요. 마켓플레이스에서 구글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셔서 인스톨을 누르면 플러그인이 이제 설치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도구를 여기도 인증키를 설치해야 됩니다. 어떤 도구는 인증키가 필요 없고 어떤 도구는 필요를 하는데 구글이나 코이어는 인증키가 필요하고요. 야후 파이낸스 인증키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증키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받아와야 되죠, 인증키를. 구글 검색 도구는 서프 API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인증키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서 디파이에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구글로 로그인 한 다음에,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 한 다음에 유저 어카운트 메뉴에서 API 키 메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API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한 다음에 복사를 해 놓고 여기 디파이 화면에 들어가서 인증키를 붙여 넣으면 설정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별도의 실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걸 보시면서 한번 도구를 검색해서 설치하고 인증키를 설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워크플로우의 오케스트레이션을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시작 노드에서 변수를 이렇게 4개 설정합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죠. 사용자 입력 변수 이렇게 4개를 설정해 놓고, 이게 조건문이에요. 타이틀이 비어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타이틀 내가 입력했으면 바로 검색을 하고, 타이틀을 입력하지 않았으면 타이틀을 생성을 합니다. LLM으로 생성을 해서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색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목도 만들고 인트로도 생성하고 본문도 생성하고 검색어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SEO에 최적화된 이런 구조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어떤 정형화된 형식에 의해서 생성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그 글을 보여주는 게 SEO 블로그 워크플로우의 기능입니다. 먼저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름을 집어넣고 만들기를 클릭하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입력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를 입력받습니다. 키워드, 타이틀, 대상 독자, 문체. 근데 타이틀은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목을, 솔직히 내가 이제 오사카 여행 블로그 글을 쓰고 싶어. 그러면 이 제목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목을 이제 생성할 수도 있고 내가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필수가 아니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조건문이란 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약 뭐뭐면 뭐 할게요. 돈을 주시면 물건을 사올게요. 돈을 안 주면 물건 못 사오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조건문 노드입니다. 그래서 if,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다 조건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조건이 맞으면 뭘 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조건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온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면 우산을 가져가고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 노드를 이렇게 만들고요. 조건문 노드를 만들고 조건문 노드에서 설정을 타이틀이 비어있지 않으면 바로 검색을 하고 비어있으면 LLM으로 생성을 하는 이런 로직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건문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이 비어있을 경우 검색 문구를 생성을 합니다. LLM을 통해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검색 문구를 생성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키워드와 관련된 검색 문구를 만들어줘,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검색 문구를 만들었어. 타이틀을 내가 넣던가 아니면 LLM에 의해서 만들던가 하여튼 이제 제목이 생겼어요.
그러면 구글 검색 엔진에서 그 제목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검색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구글 도구를 설치를 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노드 추가 옆에 있는 도구 버튼을 누르면 구글 검색 도구를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구글 서치 요 도구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타이틀 또는 검색한 타이틀, 그러니까 만약에 입력을 안 했으면 이게 비어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이렇게 변수를 두 개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입력받았으면 이게 없을 거고, 입력을 안 받았으면 이게 없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 타이틀이 어쨌든 지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 설정한 게 언어는 한국어를 쓸 거고, 어떤 지역을 쓸 거냐, 이것도 KR. 예,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설정하는 예제가 있는데 저희는 보통 한국어로 쓸 거니까 이렇게 두 개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로그 제목 생성을 했고요. 자, 제목 생성을 했고 우리가 타이틀을 넣어주면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구글 서치를 한번 해봐요. 검색을 한번 해서 이 검색을 된 결과를 가지고 SEO 타이틀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LLM 제목을 생성을 해주고, 이게 제목이 중요하니까 이게 눈길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중요하니까 LLM으로 이 제목 생성을 아주 정성스럽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인트로를 만들고요. 그러니까 인트로는 서론이잖아요. 도입부를 만들고 본문을 만든 다음에 검색어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보면 여기 이제 제목이 쭉 들어가 있고 도입부 들어가 있고 본문이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고 맨 마지막에 검색어 키워드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자, 프롬프트는 우리가 예전에는 시스템 프롬프트에 모든 걸 설정했잖아요. 근데 이번 여기에서 타이틀 설정하는 것만 세 개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프롬프트, 유저 프롬프트, 어시스턴트 프롬프트를 나누어서 타이틀을 생성을 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다 넣어도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내가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런 역할을 나눠서 프롬프트를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스템은 보통 뭘 하냐, AI에게 페르소나를 역할을 지정한다든가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게 시스템 프롬프트 역할이고, 유저는 사용자의 입력을 지정합니다. 내가 물어본 것들, 그런 것들 지정을 하고, 시스턴트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형식을 지정해 주는 게 시스턴트 프롬프트의 일반적인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 생성 LLM을 보면, 자, 시스템에 이렇게 역할을 지정해주고 간단한 지침을 이제 넣어줬죠. 그래서 유저 프롬프트에는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랑 검색 엔진에서 검색한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주고, 어시스턴트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이렇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생성을 해줘, 이렇게 명령을 내려준 거죠. 이렇게 4개로 나눠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제목을 생성했으니까 앞으로는 다 시스템에서 설정할 거예요. 자, 인트로는 뭐냐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도입부 글이에요. 그래서 역할을 이렇게 지정해줬고, 지침은 이게 사용자에서 입력받은 글이고,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검색한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인트로를 만들어줘. 한 500자 정도, 3에서 5문장 정도로 서술형으로 작성해줘 라고 이제 인트로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만들어야죠. 본문은, 자, 역할을 지정해줬고, 우리가 입력받은 값이랑 구글 검색의 결과들을 넣어주고 지침을 줬죠. 이렇게. 예, 이런 본문을 만들어줘. 예,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본문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할 게 검색어입니다. 검색어를 이렇게 밑에다 설정해 놓으면 검색 엔진이 검색어를 가지고 이 블로그가 검색될 수 있게 자기가 색인을 해놓죠. 그래서 역할을 지정을 해주고 내가 받은 변수들 설정해 준 다음에 이렇게 세부적인 지침을 어떻게 검색어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지정해 줬습니다. 자, 템플릿 노드는 뭐냐면 기본적인 출력 구조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이런 변수를 사용할 거야 라고 지정을 해주고, 변수를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타이틀, 그 다음에 도입부, 본문, 키워드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구조로 답변을 해주는 거죠. 끝 노드는 이제 템플릿 노드에서 나온 출력을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워크플로우 실행해 볼까요? 키워드는 오사카 여행, 타이틀은 안 넣었죠. 예, 타이틀을 안 넣으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LLM이 타이틀을 생성을 하는데, 이 타이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타이틀을 가지고
구글 서치 엔진에서 검색해서 그 검색 결과를 가지고 타이틀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가지고 뭐 어떤 내용들을 많이 검색하는지 그 정보를 수집해서 타이틀을 만드는 겁니다. 대상 독자는 대학생으로 적었고 어조 문체는 유심히 문체로 만들어줘 이렇게 적은 거죠. 그러면 이 워크플로우를 쭉 거치면서 이런 결과를 적어주는 겁니다. 이게 제목이고 여기 이제 인트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이 나오고 밑에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는 이 구조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야 되죠. 이름을 SEO 블로그 워크플로우라고 만들고 설명은 SEO 블로그 워크플로우입니다 라고 했고요. 자, 이 기본 화면이죠. 여기에서 들어갈 게 if else 노드죠. 여기에서 들어갈 거는 먼저 변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노드에 변수가 몇 개가 들어갑니까? 변수가 4개가 들어갑니다. 키워드 들어가고 또 들어갈 게 그 다음에 타이틀이 들어가죠. 타이틀이 들어가고 얘는 필수가 아니죠. 예, 됐고 또 변수가 들어갈 게 청중입니다. 대상 독자 대사 들어가고 다음으로 들어갈 게 이제 어떤 문체로 할 건지 어조나 문체 이렇게 변수를 설정하고 if else 노드에 이어주고요. 노드 else는 조건이 있죠. 조건이 추가가 되는데 변수를 뭘 쓸 거냐? 타이틀이 비어있지 않음. 자, 그러면 비어있지 않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비어있지 않으면 바로 검색 엔진으로 가는 거고 비어있으면 LLM 노드를 설정을 하는데 이름을 구글 검색 문구라고 지정을 하고요. 자, 요거를 LG죠. 그리고 검색 문구에다가 프롬프트를 뭐를 넣어 주냐면 제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여기 없네요. 자, 지침을 이렇게 하고 요거는 키워드를 키워드를 가지고 이 키워드에 관련성 높은 검색 문구를 만들어줘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타이틀이 내가 집어넣던 LLM이 만들던 타이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해야 될 거는 구글 검색 노드를 추가할 거고요. 저는 이제 이미 설치를 해놓고 API 키도 다 설치해 놓은 상태라 바로 쓸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타이틀이 있는 경우 바로 들어오고 없으면 LLM으로 생성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됐고 검색 엔진에 쿼리 스트링은 2개 설정한다 그랬죠. LLM의 결과 또는 내가 집어넣은 타이틀 이렇게 2개 설정하고 랭귀지는 KO 컨츄리는 KR로 설정을 하면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제목을 생성하겠습니다. 이제 구글 검색을 바탕으로 이름을 우리가 여기서 제목 생성 LLM으로 하고요. 노드를 연결을 하고 이제 LLM에다가 LLM이 몇 개 들어가요? 자, 프롬프트가 여기는 시스템, 그 다음에 유저,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리 3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거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3개가 들어가고 시스템의 역할은 요겁니다. 제공한 타이틀이죠. 타이틀 구글 서치 결과의 맥락을 바탕으로 블로그 타이틀이죠. 타이틀이니까 결국에는 뭐가 만들어요? 구글 서치가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유저는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키워드를 하고 상위 검색 결과는 이거고 됐고요. 이게 그냥 키워드예요. 키워드를 넣어야 됩니다. 키워드 죄송합니다. 키워드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어시스턴트는 키워드에 대한 키워드를 이거는 제목은 키워드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 구글 검색의 상위 검색 결과 그러니까 키워드랑 구글 검색의 결과를 조합을 해서 블로그 제목을 이제 생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이제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만들 게 인트로를 만들어야죠. 추가 LLM
하는데 LLM의 이름은 인트로 생성. 자, 인트로 생성이고 인트로 생성의 LLM의 컨텍스트는 이게 되고 대상 독자는 오디언스를 집어넣고요. 연결을 해야죠. 이렇게 연결하면 앞에 연결된 모든 노드의 변수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 독자는 오디언스, 문체는 톤, 난이도는 오디언스에 맞게, 내용은 키워드와 자, 여기 세 개요. 자, 뭘 관련이 있냐? 키워드와 타이틀과 구글 검색 문구와 검색 결과와 제목과 관련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를 만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생성할 게 본문입니다. 본문 생성. 본문 생성을 해야 되고 이것도 노드를 연결해 주고 자, 본문 생성은 이것도 프롬프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대상 독자는 오디언스, 그 다음에 문체는 톤, 난이도는 오디언스에 맞게 하고 내용은 여기 거를 갖다 쓰겠습니다. 여기 거를 그대로 갖다 쓰면은 이제 새로 지정 안 해도 되죠. 이렇게 관련이 있고 구성은 이렇게 구성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뭐를 해줘야 되냐? 검색어를 만들어야죠. 여기에서 검색어 생성. 그래서 프롬프트는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나는 자, 뭐예요? 타이틀. 노드를 먼저 연결한 다음에 타이틀과 검색 문구, 요거라는 내용의 블로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상 독자는 오디언스이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제목과 인트로와 제목과 인트로와 그리고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검색어를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쭉 명령을 내리고요. 이렇게 검색어에 대한 지침을 프롬프트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다 작성이 됐으면 템플릿 노드를 추가해야 되죠. 템플릿 노드를 추가를 하고 자, 이렇게 또 연결한 다음에 변수는 몇 개예요? 변수는 제목, 그 다음에 인트로, 그리고 본문, 그리고 키워드, 검색어죠. 이렇게 됐고 이름을 타이틀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인트로, 여기는 본문 바디, 얘는 키워드 이렇게 하고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배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타이틀 넣고 이게 요거 하나 쓰면 저기 제목이 돼요. 제목. 요거를 2개 쓰면 제목인데 조금 작은 제목. 요거는 본문. 변수만 쓰면 이 가로 2개 있잖아요. 중가로 2개로 변수를 감싸면 여기 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게 문법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키워드는 맨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많아질수록 작아져요. 이렇게 많아질수록.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었고 맨 마지막에 끝 노드 연결을 한 다음에 끝 노드에는 템플릿의 결과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드 정렬을 하고 이게 노드가 정렬하면 더 보기가 안 좋네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더 보기가 좋습니다. 너무 옆으로 길어지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기가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템플릿을 여기다 놓고 끝 노드를 여기다가 놓으면 다 됐죠? 다 됐고 자, 그러면 저장을 개시를 한 다음에 다 개발이 됐으면 실행 버튼을 눌러서 한번 해볼까요? 키워드는 오사카 여행, 타이틀은 빼놓고 대상 독자는 대학생, 어조는 유시민 문체. 이렇게 해서 실행 시작 한번 눌러볼까요? 검색해서 지금 제목을 생성하고 있고 인트로 생성 끝났고 본문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내용이 조금 많아서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리고, 예, 끝났고 검색어 생성하고, 예, 최종 결과가 나왔죠. 이게 조금 이상하죠, 그죠? 예, 조금 이상하고, 자, 원래는 여기 타이틀이 나와야 되는데, 예, 타이틀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어요. 자,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뭔가 조금 오류가 있어요. 뭔가 좀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오류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 워크플로우나 채팅플로어에서 오류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어떻게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지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스스로 한번 워크플로우를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성해서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이번 시간의 강의는 성공적으로 들으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워크플로우에 대한 디버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